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전체적으로 파워포인트로 진행이 되겠고요. 이 파워포인트 자료는 여러분들 도어 시스템에 다 탑재를 해 놓았습니다. 본 그 강의를 청취하시기 전에 탑재된 파일을 프린트하셔서 여러분들 유인물로 좀 같이 지금 이 청취를 하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온라인 강의를 장시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고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을 뭐 언제든지 뭐 제 개인 메일이라든가 전화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도어 시스템에 여러분들 질문을 주시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상당한 피드백이 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사전적인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를 떠나서 터널이다 하면 어떤 것인지 다 압니다. 자, 그런데 이 터널을 공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는 지금 이런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터널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핵심적인 키워드로 떠오르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지하 공간에 설치되는 구조물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집안 하부, 땅 속에 있는 이런 구조물이다. 그러니까 이 집안 내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굴착에 의해서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일정한 크기 공간을 지금 우리가 형성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한 공간이 긴 연장의 선형의 이 라인 스트럭처의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특성을 갖는 터널을 형성하는 것을 상당히 유사하게 본다면 두더지가 땅굴을 파는 작업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사하고요. 그래서 터널공학이 어떻게 보면 두더지가 지금 굴을 파는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매치가 많이 됩니다. 자, 두더지가 굴을 팔 때요. 이 굴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굴착 과정 중에 터널이 붕괴하지 않고요. 또 이게 굴착이 지나고 나서 이 두더지가 이용하는 과정 중에서도 터널이 붕괴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굴착 과정 중 그리고 터널이 단면이 형성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이런 상황을 유지하도록 지금 터널 공간을 형성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전적 의미의 터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지하, 지중해에 건설되는 일정한 크기 공간을 갖는 긴 선상의 구조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이런 특성을 갖는 터널을 지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널은 뭐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터널이 어떤 터널이냐 하는 분류에 따라서 터널을 지금 계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터널이냐 하는 것들을 분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도로나 철도, 지하철 같은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터널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 도로 터널 같은 여러분들 많이 지나다니면서 보시는 거죠. 도로 터널 같은 경우 보면 차가 지나다니기 위한 차로들이 존재하고요. 여기에 지금 환기 시설도 있고요. 교통 관제 시설들도 이제 존재하는 터널 내부 공간에 이 다양한 이제 시설물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자, 철도 터널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부에 레일이 존재하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시설물들을 지금 설치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수로용 터널은 지금 수력발전소, 하수도를 운반하는 터널, 그다음에 상수도에 관계된 터널, 관계형, 지하 하청 등이 지금 수로용 터널이 되겠고요. 기타 나머지 등등으로는 있는 것은 전기를 여러분들 공급하는 데 필요한 전기 선로를 형성하는 전력구 터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통신에 필요한 통신구 터널, 지하 발전소, 지하 상가라든가 그 다음에 지하 하수 처리장 등을 형성하는 지금 터널들이 기타로 이제 분류되는 터널이 되겠습니다. 터널의 길이나 터널의 단면 크기에 따라서 터널도 구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터널 길이가 아주 긴 터널을 우리가 초장대 터널, 상당히 좀 긴, 어느 정도 긴 터널을 장대 터널, 그 다음에 짧은 터널을 우리가 단 터널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는 기준이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4km 이내, 그다음 15km 이내, 15km 이상을 통상적으로 의미로 분류합니다만은 학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단터널은 1km 이내, 장대 터널은 5km 이내, 초장대 터널은 5km 이상을 우리가 기준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터널 길이가 짧다면, 단터널이라면, 터널을 시공하는 데 있어서 터널 구간을 한 방향에서 지금 1km, 단 1km 이내의 구간을 쭉 한 방향으로 굴진해 나가면서 끝내도, 긴 시간이 아닌 좀 짧은 시간 안에 시공을 완료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초장대 터널 5km 이상은 한 방향에서 굴진해서 5km를 쭉 굴진을 해 나간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소요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주어진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양방향에서 굴진해 나가는 방법 또는 많은 가운데 중간 지점 포함해서 각 구간별로 굴진해 나가는 방법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터널이 단터널이라면 1km 이하라면 환기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 터널 같은 경우 터널 내부에서 사고가 났을 때의 안전시설에 대한 어떤 대책과 이 장대 터널, 초장대 터널에서의 환기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에 대비하는 우리가 관점은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터널이나 초장대 터널이나 장대 터널에 따라서 지금 설계, 시공 이런 것들이 차이 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터널 단면 사이즈에 따라서도 지금 구별이 되는데요. 소단면, 단면이 작은 경우 중단면, 대단면, 초대단면으로 구별을 해볼 수 있고요. 당연히 시공이나 설계가 어려운 부분은 지금 대단면, 초대단면으로 갈수록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이 문제, 공학적 문제를 갖겠습니다. 자, 소단면은 잠 크기처럼 이렇게 지금 단면 사이즈를 구별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작은 단면을 가지고 터널이 형성되는 전력구 터널이라든가 수로 터널이 해당하고요. 중단면은 도로나 철도 터널이 해당하고요. 대단면 터널이 되는 경우에는 고속철도 또는 4차로 이상의 터널 단면, 그리고 아주 큰 초대단면은 우리가 정거장, 지하철의 정거장 같은 경우는 많은 시설들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단히 큰 단면에 지금 그러니까 큰 사이즈의 터널을 이제 필요로 한다. 이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방법은 뭐냐면, 터널을 형성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지금 굴착에 의해서 터널을 형성을 할 거냐, 아니면 개착에 의해서 형성을 할 거냐, 이겁니다. 자, 굴착에 의해서 형성을 한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터널이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으면요. 자, 여기에 터널을 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계속적으로 굴착을 해 나가면서 전진해 나가면서 터널 단면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굴착에 의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개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터널 단면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이런 터널 단면을 형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부에 있는 토피고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토피고가 얇아요. 그래서 터널을 요 안에 굴착을 지금 해 나가게 되면 토피고가 낮은 경우에 상부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지금 엄밀하게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는 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굴착에 의한 방법보다 개착이 조금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지금 개착적인 방법을 쓰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지금 뭐라 해야 되나? 걷어냅니다. 굴착을 해내고요. 자, 그러면 단면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굴착을 해낸 상황에서 여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터널 구조물을 넣고요. 그리고 다시 대매우기를 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메고 나면 이 부분에 지금 터널 구조물이 형성이 되겠죠.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개착 터널하고 얘기를 하고, 개착 터널은 대부분 도심지에 있는 지금 지하철을 우리가 시공할 때 쓰는 도심지 지하철에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개착 터널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굴착 터널 중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굴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크게 전통적인 방법과 조금 기계적인 터널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많이 쓰던 방법은 이런 아주 과거죠. 그래서 옛날에 쓰던 방법은 재래식 공법에서 ASSM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래식 공법이라는 의미는 결국은 현재는 거의 쓰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자, 전통적으로 많이 써오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낮춤 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툼공법이 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될 겁니다. 그래서 NATM, New Australian Tunneling Method 앞 글자를 따서 NATM, 그래서 우리가 나툼공법하고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발파에 의해서 지금 이 굴착을 해내고 이 발파에 의해서 이후에 생긴 공간에 대해서 이완되는 이 집안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 집안의 이완을 억제함으로써 원래 있는 집안의 지금 강도 이런 특성을 유지하면서 터널 공간을 형성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굴착을 기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땅강아지가 이제 생명체가 이렇게 굴착을 해서 그러니까 이 두더지가 이렇게 굴착을 해 나간다고 치면 그런 두더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계, 이거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TBM, 그래서 우리가 터널 보링 머신, 터널을 뚫는 보링하는 기계, 그래서 우리가 TBM 하고 부르고요. 자, 이런 기계를 갖고 쓰는데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오픈 TBM, 또 하나는 쉴드 TBM하고 이제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픈 TBM 우리 그냥 하면은 열려 있는 이런 의미 거고요. 자, 쉴드 그러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쉴드를 업그레이드하고 쉴드 그러면 방어력, 그다음에 방패 이런 의미죠. 그래서 터널에 나타나는 공간을 이 방패 역할을 하는 쉴드를 가지고 보강해 나가면서 뚫는 방법. 자, 오픈 TBM은 그렇지 않고 그냥 열려 있는 상태에서 기계가 TBM 굴착하는 이 기계 TBM이 쭉 전진하면서 그 뒤에 어떤 지보재를 가지고 보강하는 이런 방법이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따가 상세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굴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 나가면서 여러분하고 터널을 어떻게 지금 형성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자, 터널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반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이게 토사에 놓이는 터널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안반에 형성되는 터널이냐 또는 토사에 형성되는 토사 터널이냐 이렇게 이제 구별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터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원래 있는 집안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뭔가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영향이 많은 곳이라면 터널 구간을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상당히 안 좋은 구간에도 터널을 형성이 불가능한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터널의 단면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지금 지반 보강을 필요로 하고 많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결국 많은 돈과 그 다음에 많은 시간, 많은 노력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터널의 구간을 그런 곳을 피해서 설치할 수 있다면 좀 더 안정적이고 쉽게 터널을 형성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런 구간은 피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반 중에서도 이런 이제 이 균열, 전리가 가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안반 내에 규칙적으로 깨져 있는 면, 금가 있는 거죠. 현저하게 움직인 증거는 없고 그냥 깨져 있고요. 그래서 연속성은 수센치에서 수십 메다 정도, 상대적으로 길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깨져 있는 면이고 움직인 증거가 없어요. 그냥 깨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리 조인트라고 이제 부릅니다. 많이 깨져 있는 거죠. 파쇄되어 있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부연성면을 따라서 현저하게 움직인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 안반층과 안반층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층 사이에 깨지는 이런 거죠. 자, 전리에 비해서 연장성이 상당히 길게 지금 금이 갑니다. 그래서 수메타에서 수천 킬로미터까지 상당히 긴 연장의 지금 이런 금이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단층하고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
우리 지진 문제 하실 때 무슨 단층, 부산 지역에 많이 이슈됐던 거는 뭐 양산 단층 이런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층 구간이 나타나면 이게 터널을 만약에 단층 구간을 통과해서 터널이 간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되겠구나. 지금 이제 전리가 있는 이 조인트가 굉장히 발달된 구간을 가도 뭔가 이게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또 하나는 지질학적으로 습곡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힘에 의해서 지층이 이렇게 휘어진 거죠. 지층이 이렇게 있다가 어떤 식으로도 휘어진 겁니다. 위로 휘어질 수도 있고 밑으로 휘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사구조, 향사구조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고요. 자, 이게 전리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쇄대하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단구하고 나와 있는 거고요. 단구는 하천이나 해안의 안반 위에 두껍게 쌓인 사력층, 그러니까 우리 자갈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갈보다 좀 더 큰 이런 사력층을 단구라고 부르고요. 애추는 지금 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큰 돌덩이가 지금 굴러떨어져서 지금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 블럭 하나가 이제 빠진다거나 우리가 터널 단면을 형성을 해서 하나를 빼내게 되면 다시 이 안정을 하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완이 돼서 무너지는 불안정한 이런 상태로 가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여러분들 혹시 그 장산 등산하다 보시면 장산 같은데 이런 애추 형태가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도 많이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지질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터널을 가급적 피해라 하는 겁니다. 자, 이쪽에서 보면 이게 지금 사진이 조금 이제 작은 화면에 좀 많이 여러분들 유인물 보시면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하안 당구가 있는데 당구의 내부에 지금 터널 단면을 형성하거나 당구의 지금 경계 부분에 형성을 하게 되면 터널이 상당히 이제 불안정한 상태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는 건 뭐냐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갈 때는 우리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주의와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구태여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 안정적인 집안 내부로 지금 터널 단면을 형성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 계획을 할 때. 마찬가지로 애추가 있는 부분에 터널 단면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부분에 형성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요. 지금 이런 습곡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습곡 내부 또는 이 단층대를 통과하는 이런 터널 단면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또 하나는 여기 있는 거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보면 어떤 하천이나 뭐 바다 이런 데 있어서 지금 수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추측해 보면 수위가 여기니까 전체적으로 지하 수위는 지금 여기 있는 수위와 평행한 나란한 이런 면에 따라서 수위가 형성될 거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지하 수위는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수위는 어떤 형태로 형성이 되냐면 지표면이 이렇게 올라가면요. 지표면과 마찬가지로 지하수위도 지표면 형태대로 쫓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산 위에서도 지하수위를 이렇게 관측전을 뚫으면 지하수위가 어느 부분에 가서 지하수위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죠. 지하수위면은 지표면의 복제품이다, 복사 형태다 하고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악지역의 대부분 이제 터널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터널을 이렇게 형성을 했습니다. 산 위에, 산 중에 터널 단면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대부분의 구간은 어떻게 되냐면 지하수위 아래에 지금 터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터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문제는 뭐냐? 지금 지하수를 어떻게 지금 처리할 거냐 하는 게 지금 터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한 사항이다 하는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터널 계획을 할 때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고려사항은 터널 건설의 목적 및 기능의 적합성, 공사의 안정성, 시공성, 공법의 적용성 등을 고려해야 되고요. 공사비 유지 관리를 고려해서 가장 경제적인 우리가 지금 단면을 형성해야 한다 이런 거죠. 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검토하는 내용이 어떻게 있냐면 선형, 경사, 단면, 그 다음에 방배수는 먼저 방수 또는 배수 이런 거고요. 부속시설은 만약에 우리가 도로 터널이라고 한다면 화기시설, 그 다음에 뭐 교통에 사고가 났을 때 안전시설, 대피시설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측계획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계획을 다 지금 터널 계획에서 검토해 봐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하수 터널 시공에 있어서 지하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터널은 지하수위 아래에 존재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기도 있지만, 자, 그래서 대부분은 지하수 하부에 터널이 이제 형성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수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영향 정도가 이제 바뀝니다. 자, 터널이 지하수 아래에 형성이 되면 터널이 하나의 배수구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터널 내부에 따라서 터널 내부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하게 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지하수위가 하강을 하고 지하수위가 떨어진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옆에 있는 지금 안반이라든가 집안의 어떤 특성을 지금 이완을 좀 촉진하고 심화를 유발하고 상부에 만약에 지하수위가 필요한 어떤 부분 예를 들면 뭐 늪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하수 저하에 의해서 환경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한번 살펴보면 있습니다. 수리적인 문제로 터널로 지하수위가 유출이 되죠. 그래서 용수량 지하수위가 저하가 됩니다. 자, 이런 영향에 의해서 작업 환경이 악화됩니다. 그 공사가 저하가 되고요. 지하수위가 저하되면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집안 침하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지하수위 저하는 지층의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키고요. 터널 주변 집안을 이완시킵니다. 침하시키면서 이완시켜요. 자, 집안이 이완되면 상당히 공학적 특성을 저하시키죠. 그래서 토합이 증대되고 낙반, 굴러 떨어지는 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중해 유출되면서 막장에 터널 끝부분, 터널 막장 부분은 지금 미처 우리가 보강하기 그러니까 아주 단구간이지만 무보강 상태로 노출된 면, 요 터널 끝부분은 막창의 자립성을 저하돼서 사고적인 어떤 한 요인을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장기적으로 지금 이런 지하수위 저하, 이런 지금 배수에 의해서 라이닝 주변의 누수라든가 침투 및 동결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토합증대 및 측벽, 터널의 옆에 있는 측벽의 맞출, 터널의 유지관리 지금 측면에서 지금 문제를 야기도 합니다. 자, 환경적으로도 수자원 고갈에 의해서 문제를 야기를 지금 할 수 있고요. 자, 온천 및 우물의 감소, 아까 말씀드린 뭐 위에 있는 늪 뭐 이런 것들의 뭐 어떤 늪이 말라버린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하천 수량의 감소, 지하수 오염, 하천 수질 오염들도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는 여러분한테 이러한 것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는 영향 범위가 뚜렷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터널이 이쪽에 형성이 되는데 저쪽 아주 먼 구간에서의 영향은 거의 없겠죠. 공학적 의미로는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범위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향 범위 안에서 이러한 지금 지하수위에 따른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를 우리가 고려해서 지금 설계 시공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터널 단면을 형성하는데 크게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지하수위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수시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비배수하는 겁니다.
자, 지금 배수를 한다는 얘기는 이쪽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터널이 지금 지하수위 아래에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에 지하수위 아래에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물이 있죠, 이쪽에. 자, 이 물이 있는데, 자, 이거를 이쪽에 터널 내부로 이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를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여기 있는 유입수를 배수층을 통해서, 배수 관로를 통해서 터널 밖으로 배수를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면 배수형 터널이 되겠고요. 자, 이게 터널 전단면 전체적으로 방수막을 설치해서 터널 내부로 들어오는 물의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지금 뭐냐면 비배수 터널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따라서 차이를 본다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터널 내부에 하중이 이렇게 토합으로 이렇게 밀고 있을 거고요. 이쪽도 이제 마찬가지죠. 토합으로 이렇게 터널을 누르고 있겠죠. 그러니까 터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옆에 있는 집안이 이렇게 미는 터널이 힘을 작용하고 있을 거고요. 여기 있는 이제 복공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지보재들이 이런 미는 힘들을 지금 균형을 맞춰서 안정적인 터널을 형성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복공이라든가 지보재들이 외부에 작용하는 힘을 저항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배수형 터널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수압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줄어서 거의 안 걸리죠. 자, 그런데 이쪽 비배수 터널은 어떠냐면 토합과 더불어 이쪽에 뭐예요? 수압이 걸립니다. 자, 수압이 걸리면 물이 들어오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수압을 역시 이 터널 단면에 있는 이 각종 이 힘을 저항하는 요소들에서 저항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이제 특성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은 지금 좀 전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배수형 터널은 방수막을 터널 천정부와 측벽부에 설치를 해요. 근데 유입수를 이쪽으로 들은 유입수를 허용을 합니다. 유입수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유도 배수하는 거예요. 쫙 터널 밖으로 이제 빼내는 거죠. 자, 이쪽은 지금 터널 내부로 지하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자, 장점은 어떻게 있느냐? 수압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물이 들어와서 배수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구조적으로 상당히 조금 안정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안정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구조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둘 다 구조적으로는 안정하죠. 그런데 이제 구조적으로 안정하기 위한 우리가 보강 정도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좀 더 갖겠고요. 자, 여기에는 지금 뭐냐면 지금 지하수위가 지금 유도 배수를 하는 게 없으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지하수 처리에 따른 유지비가 유지비가 필요가 없고요. 지하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쪽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이 극히 없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에 반해서 단점은 어떻게 있느냐면 자연 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기 유도 배수에서 지금 자연 배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기계식으로 그러니까 펌프로 물을 뽑아서 이제 이 배수를 한다 이런 얘기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펌프를 운영하는 이 유지비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많이 소요된다 하는 거고 지하수위가 저하되겠죠. 들어오는 물을 지속적으로 배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 집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반해서 지금 배수형 터널의 단점은 이게 거꾸로 하면 이런 것들이 배수형 터널에서는 장점이 될 거고요. 단점은 뭐가 있냐면 큰 힘을 받기 때문에 대심도 터널에서 지금 심도가 깊게 있는 터널에서는 수압도 많이 작용하니까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하수위가 높게 걸리면 수압도 크게 걸리니까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지금 힘으로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라이닝 두께가 커지고 만약에 누수 발생 시 보수할 때 굉장히 많은 보수비를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지금 이런 이제 배수형 터널은 지반 조건이 양호하고 지하수 유입량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은 지금 이런 배수형 터널을 가지게 되고요. 자, 지하수의 공급이, 지하수 유입이 굉장히 많고, 만약에 이런 배수형 터널로 갔을 때 지하수 저하에 의해서 영향을 아주 민감하게 받는 곳이라면, 이런 이제 비배수형 터널로 이제 형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배수형 터널을 갈 거냐, 비배수형 터널을 갈 거냐 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터널의 단면의 지금 형상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는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